네, 7시 13분입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래서 저소득 저신용제 중에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는 금리가 내리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종군 건국대학교 금-IT학과 특임 교수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신가 봐요. 네. 네네. 네. 이거 서민금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민금융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서민금융기관이라 그러면은 새마을금고, 네.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런 것을 서민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이번에 내놓는 것은 이제 서민금융기관이 아니고 서민정책금융이라고 그래서 네. 지난번 정권 2009년도에 출범했던 미소금융, 네. 햇살론, 새희망홀씨, 그다음 바꿔드리는 이 네 가지의 정책 서민금융을 좀 더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희망홀씨라든가 미소금융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건 지난 정권에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에도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워낙 그러나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워낙 어려워지면서 네. 이런 기존의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소금융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의 휴면 예금이라든지 혹은 기부금을 모아서 저신용적인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햇살론이나 같은 것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데서 돈을 한 50% 내면 정부에서 50% 지원해주고 네. 세이망홀씨는 이제 은행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해서 저신용적인 대출해주는 그다음 바꿔드리는 거는 이제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데서 네. 고금리 대출 저금리를 바꿔주는 이런 저신용 저소득 가학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정책 자금을 지금까지 운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냥 질문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좀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금융 강화 방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서민루에서 그 배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런 거겠죠. 그 방안의 골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안심대출을 하면서 안심대출이 이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해서 다소간에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정부에서 서민금융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 얘기했는데 골자는 서민금융을 더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낮추겠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한 연간 1조 원 정도 규모를 이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규모를 연간 1조 원 정도 늘려서 늘린다. 그래서 2018년까지 총 22조를 공급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낮추겠다 해서 이제 근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34.9%인데 29.9%로 낮추겠다. 네. 그다음에 그것이 골자입니다.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추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잘 먹혀 들어갈까요? 제 생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 규모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금융 당국에 꼼짝을 못 하니까. 네. 은행 같은 데서 사실 은행도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세희망홀씨 같은 걸 자금을 지금 이제 연간 5천억 정도를 더 마련해서 하라 이런 얘기인데 네. 거절할 은행이 없죠. 그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데서도 역시 햇살론 같은 걸 연간 5천억 정도 더 마련해서 서민 지원하라고 하는데 거절은 안 할 겁니다. 다만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네. 지금 대부업체 금리를 최고 금리가 34.9에서 29.9로 낮추면은 네. 당연히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은 줄지만은 문제는 과거 예를 보면 이렇게 낮추니까 대부업체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폐업을 하는 대부업체 늘어나고 예를 들면 현재 2000년도에는 약 우리나라 대부업체가 14,000개였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작년에는 9,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등록된 대부업체가 9,000개로 줄어들면서 이번에 다시 이제 금리를 5%포인트 낮추니까 오히려 대부업체가 영세 대부업체는 폐업을 하게 되니까 네네. 오히려 서민금융이 더 위축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네. 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 사람들이 더 고금리인 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바람이 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 정부의 그 마음은 이해는 네. 합니다. 서민금융을 더 늘려주고 금리 더 낮게 해주고 싶지만은 본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그걸 빌려주는 사람들이 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걸 고려해서 높은 금리를 받는 건데 네, 네.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세 대부업체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이런 금융시장의 금리를 왜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불법 사금융은 엄정 수사해서 대처하겠다. 네, 네. 하지만은 우선 서민들 중에서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급전히 필요하면 네.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네. 진퇴양난인데 뭐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네, 네. 지금 이제 영세 자영업자가 한 700만 명쯤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임시직 일용직이 한 600만 명 됩니다. 네. 1,300만 명 정도가 뭐 월 수입이 한 150만 원 내외라고 보면 돼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서 그렇죠. 예. 그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이 사람들이 뭐 이거 좀 금리 낮추고 어쩌고 하는 이것보다도 그냥 일자리를 제공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라도 벌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대부업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을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뭐 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네, 네. 해서 지금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고 그래서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런 데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빌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형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뭐 저희들 전문가들 추산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생계가 어려워서 빌려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지금 예컨대 또 뭐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생계형 창업 자금이라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치킨집을 내거나 조그마한 가게를 내보려고 네네. 빌려가면 이것이 이미 벌써 700만 명이나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부하 상태예요. 네, 그렇죠. 빌려가서 뭘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빌려가서 그냥 몇 개월 지나면 다 까먹게 네. 돼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걸 또 갚지 못하고 지금 그래서 뭐 연체에 몰려가지고 채무 조정 중인 사람에도 약 1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 도덕 해이 문제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채무 조정을 알겠습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네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경제 활성화법 통과시켜서 일자리를 네. 만들어주고 예컨대 건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